혁신 더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코치 분야의 대가이신 현미숙 대표 코치를 모시고 리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인터뷰하고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우 코칭의 대표로 있는 현미숙 코치입니다. 오늘 이광래 대표님의 이 채널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광래 대표님은 저의 멘토 코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하면 기업에 있는 리더들의 리더십을 확장하는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혼자 애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리더들이 리더의 바퀴는 조금 크고 구성의 바퀴는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향력의 면에서요. 그래서 리더가 한 10도만 각도를 좀 꺾어주면 구성원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과 많은 창의성이 거기에서 혁신이 나오기 때문에 리더들의 바퀴를 조금 더 회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애국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그 코치로서 리더십 또는 리더에 대한 코칭을 많이 해오셨는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도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모든 것이 다 상호작용이 아닐까. 모든 인간의 발달이 태어난 기질도 필요하고 또 환경이 어떻게 적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리더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는 타고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갖고 있는 기질에 또 환경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훌륭한 리더가 이제 탄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네네. 같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리더로서 이렇게 롤모델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투비 모델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성찰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어떤 결과물이 왔을까? 내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주변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성찰을 리플렉션하는 이런 능력이 두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행해보고 이건 되네?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네? 이런 것들을 빌드업 해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거. 이 3가지가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찌 보면 환경적 요소하고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지는데 실제로 타고난 리더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타고났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랄지 모습은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실제로 그런 분을 간혹 뵙게 되는데요. 나 혼자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판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매료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타고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 기술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데 이거를 내가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것을 나눠주고 물려주고 이들을 육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술 리더십을 가지면서 굉장히 본인의 전문성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는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두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관리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탁월한 리더, 어떤 수준이 높은 리더 또 대기업에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를 발휘하는 리더들은 네. 어떤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상위에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사장, 부사장, 전무, 이게 이제 상위 직급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시잖아요. 이 3개 계층이 성공하는 요인과 실패하는 요인이 동일한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팀빌딩을 해내느냐, 이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도 내가 어떤 위치에 갔을 때 사람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빌딩해낼 수 있는, 팀으로 빌딩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중요하고요. 구성원에 대해서 소중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걸 탈선 요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아무리 강점이 많아도 이런 팀을 빌딩하거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뭐 실제 사람이 이렇게 상호작용도 많이 할 거고 리더가 또 같이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리더들이 항상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장애 요소랄까 네.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요즘 시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더십에서 도전이 되는 요소하고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리더로 승진하면서 직책자로 승진하면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전자, 원격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고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지시도 수시로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변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고요. 만날 수가 없고요.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언택트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 사람이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원격으로 이들과 접촉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이제 화두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이 MZ 세대들이 갖는 특징이 굉장히 달라서 이들과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요즘에 MZ 세대들이 공정성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성 세대가 갖는 공정성과 저희도 공정한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MZ 세대들이 여기는 공정성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때는 배분의 공정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절차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제 나무를 굉장히 큰 거목을 10명이 가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10명이 한 그루씩 나무를 이제 배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책임자세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다 이제 한 그루씩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9그루는 이제 9명이 할 텐데 이 나머지 한 그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100만 원이 나왔을 때 그 10만 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봐야겠네요. 뭐 그 상황이라는 컨디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팀원들은 각각 한 그루에 나머지 한 그루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배분에 있어서도 9명에게 1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 간 사람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우리 대표님은 정말 이 세대에 앞서가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대부분 제가 기업에 있는 리더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이제 9사람이 9개를 베고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빨리 벤 사람한테 베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10만 원은 병원비에 좀 보태 쓰도록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한테도 그런 배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도 언젠가는 그 위치에 갈 수 있으니 배분을 공정하게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미리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합의해야 돼.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되면 그것을 갖고 진행하는 절차를 공유해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위를 제기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어쩌면 그 10만 원을 뭐 몇 사람이 빨리 해서 하고 그 10만 원을 보태주자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마인드셋이 굉장히 다른데 상대방의 그 마인드셋의 역지사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갖는 그 마인드셋을 이해하는 거, 뭐 절차의 공정성을 이해하는 것, 또 관련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되게 중요한 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갖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자기 미래 커리어의 지속 가능성, 이거에 대한 그 로열티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커리어 패스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더들이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제 도전이 되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늘 있는 그 리더십의 이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들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를 승진시켜야 된다. 직책자로서 회사에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포지션을 바꿔주면 심리적으로 나를 승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리더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만 하려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성과를 내는 것, 기한 내에 하는 것, 이거에서 내가 직책자가 됐다는 건 조직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네. 조직의 지속 가능성, 구성원들의 육성, 역량 강화, 이 사람들의 성장, 동기부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스스로를 승진시키면서 돌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게 이제 네.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내가 과거에 잘해왔던 방식으로 자꾸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전에 익숙했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승진시키는 것과 음. 학습 민첩성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네. 리더는 공부해야 된다, 학습해야 맞아요. 된다, 네. 성장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특별히 그 리더십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리더가 학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리더의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혁신 그러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한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사실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한테는 트랜스포메이션 음. 이나 예, 또는 변화, 예, 뭐 트랜지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 했을 때 변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 녹였다, 다시 얼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노베이션은 훨씬 더 조금 더 스파성의 아이디어나 뭐 이런 창의성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프로세스가 가미돼서 계속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빌드업 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리더한테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 또는 변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리더의 변화 관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의 변화라는 건 리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직 차원에서 리더들이 함께 변화해줘야 되는 이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리더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멘탈 모델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분한테 홍콩 거리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세요? 딱 그러면 어떤 분은 저는 맥도날드요. 본인이 가장 친숙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다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장 우월해, 내가 모든 해법을 내놔야 돼, 이런 멘탈 모델을 가지신 분은 다른 부분으로의 이런 그 트랜지션이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모델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에서 우리가, 지시에서 질문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걸 주변과 협업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분배의 공정성에서 절차의 공정성으로 이렇게 마인드셋이 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통하는 이제 요소가 최소한 두 가지는 필요한데요. 하나는 시대와 사람에 대한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척박한 시대에 많이 살았잖아요. 계속 그래요. 뭐 5살 때부터 계속 경쟁을 해왔던 그런 세대들이어서 계속 스펙을 말해주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줄넘기, 초등학생이 줄넘기를 하려면 A뿔을 받으려면 30번을 맞아요. 연속해서 해야 돼. 그래서 그 30번을 하면 내가 A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A를 못 받는다는 그런 절차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대의 마인드셋은 사실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펙 요구되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 왔을 때도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내는데 내가 성과를 잘 냈다라고 말하는 그 스펙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세대에서는 이런 마인드셋으로 봐도 되는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마인드셋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지속할 수 있는 근성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요즘에 리더들이 좌절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뭐든지 학습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습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나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또 다른 성찰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폭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많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런 근성,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